잊혀진 호남의 전투 그리고 호남의 한국 전쟁 이야기에 대해서 저희가 듣고 있는데 이 들어오면서 이 글을 보고 있노라니까는 그 당시에 또 나라를 위해서 몸바쳤던 뭐 군인 그리고 경찰 예. 그리고 예. 바로 예. 참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6.25 초기에 모자랐던 게 뭐 탱크, 뭐 전투기, 네, 뭐 전혀 없는. 군함만 아닙니다. 네. 그런 장비도 너무나 부족했던 게 사실이고 아예 없었죠. 무기 같은 게. 예, 근데 또 하나 없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게 뭘까요? 사람. 예, 바로 병력이 아하. 너무 부족했습니다. 아, 그래요. 2년 동안 온갖 전쟁 준비를 했던 북한군에 네. 비해서 네. 우리나라 군대는 뭐 정말 병력이 미약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그럼 부족한 병력을 어디서 보충했을까요? 감이 오는 게 예. 들어와서 봤던 예. 군인, 경찰 그리고 예. 또 한 곳이 예. 바로 학생. 학도병 예. 학생을 얘기하는 거군요. 학생입니다. 어우, 제가 한국 역사를 배우면서 음. 좀 감명 깊게 받은 게 늘 음. 학생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아. 그 3.1운동도 그렇잖아요. 네네. 학생들로부터 이제 시작되어 그러네요. 거고 그리고 네. 나중에 현대사에 들어가면서도 음. 뭐 80년대 그때 뭐 항쟁이라든지 항상 늘 학생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 그래서 뭔가 되게 이율배반적인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 네. 자랑스러운 역사이기도 하고 또 하고 한편으로는 슬픈 역사이기도 슬픈 하고. 역사이기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아. 예, 7월 13일인가 그때부터 네. 호남으로 이제 진격해 들어옵니다. 네. 7월 13일 예. 6.25에서 예, 그러니까 6.25에서 한 달도 뭐 되기 전이네요. 한 달도 되기 전이죠. 그쵸. 한 20일 지난 20일. 예, 정말 뭐 그런- 폭풍처럼 그냥 밀고 예, 내려왔군요. 밀고 내려오는데. 네네네. 그때 벌써 이 호남 지역의 학생들이 네.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세상에 강진, 보성, 순천, 네. 그다음에 여수 이 지역에서 예, 있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중학생, 고등학생 다. 고등학생들이 완전히 들불처럼 확 해서 우리가 병력이 부족하면 우리라도 나가서 싸우자라고 그럼 얘기를 얘기를 했던 듣고 있나 보니까는 예. 이건 강제징용이 아니라 지금 지원을 지원. 이 지원이라는 거는 지원이라는 건 자발적으로 가는 겁니다. 징용은 북한군들이 바로 호남에서 내려오면서 했던 게 징용이죠. 너 이리 와 이러고 북한군으로 편성해 버린 거예요. 학도병들은 우린 가만히 있으면은 징용 당한다. 그럼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에 그냥 지원하겠다. 지원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학생들이 싸웠다는 이유는 그 군인 또는 뭐 경찰이 없었던 이유 때문인가요? 예.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군인하고 경찰은 다 어디 가고 학생들이 어디 있었던 거죠? 정말 그간데 진짜 다 어디 가고였어요. 네. 전부 다 낙동강 전선, 즉 다부동 전투 및 그 다 그쪽에 모여 있었죠. 경부선 철도의 그 모든 걸 차단하는 데에 지켜야 되니까. 미군, 경찰, 정규 군인들은 거기 다 가 있었던 거예요. 다. 예. 그 낙동강에 다 올인했네요. 거기에 네, 전부 네, 투입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예. 그러니까 김일성으로는 가장 약한 골이라는 거죠. 여기 군인이 없다. 군인이 없다. 그래서 동원되었던 북한군은 최강의 북한 육사단이었습니다. 만주에서부터 전승신화를 기록해 와서 네. 만주에서 모택동 군대에서 국민당의 장제스 군대를 맞서 싸워서 전부 다 이겼던 에이스들이죠. 완전 특공대들이죠. 최정예 부대. 예, 최정예 부대. 예, 그래서 이 최정예 부대가 학생들이랑 가장 약한 고리로 치고 들어온 것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예. 학도병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계단으로 바위치기식인데. 바위치기식이죠. 네. 북한군이 이 전남 구례로 밀고 내려와 버렸습니다. 바로 7월 23일의 일입니다. 하던 훈련 중지, 절전 투입 이렇게 돼버린 거죠.
전투라고 있잖아요. 네. 그게 정확히 어떤 전투인가요? 예, 그 화계 전투는 오늘 이 방송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아, 가장 가장 중요한 메인 전투. 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전투죠. 바로 순천에 네. 또 여수에 네. 학도병들이 본격적으로 대거 투입됐던 첫 번째 전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 와. 186분들이 예, 예. 투입됐던. 예. 섬진강을 넘어가면 경상도의 첫 동네가 하동 아닙니까? 네. 이 하동을 바로 지나가서 넘어가기를 북한군이. 예, 북한군이 넘어가기를 김일성은 간절히 바랬겠지요. 네. 그런데 그런데. 못 넘어갑니다. 아, 그 이유가. 학도병들입니다. 바로. 예. 아니, 그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맞죠. 그분들의 힘이, 영향력이 좀 있었나요? 아니 정말 구례에서 한번 제대로 싸워보려고 갔는데 네. 또 그 육사단을 놓쳤어. 진주 사천으로 갈 거야 하는 육사단하고 화계 장터 바로 윗고지에서 부딪혔던 것입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시간을 끌었을까요? 정말 지금도 예. 정말 진짜 의문입니다. 이건 애국심과 정신력이라고밖에는 그 이상의.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 전라도 학도병의 이제 얘기를 듣고 또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은 15살 때부터 지원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 첫째가 지금 15살이거든요. 그냥 집에서 그냥 그 당시. 어리광 부리고 그날. 친구들하고 놀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럴 나이에 예. 전투에 지금 참가했다는 게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진짜.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설명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자식이 없어서 그런지 부모님의 마음보다는 그 학도병들이 이렇게 어린 나이에 훈련도 받아야 하고 그것도 뭐 두렵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듣고 있어요. 들어요. 예. 정말 그것만 생각하면은 물론 군인과 경찰 분들의 희생도 숭고하고요. 그럼요. 예, 근데 네. 학도병들 부분에 가서는 정말 6.25 역사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매우 가슴 아프고 네. 슬픕니다. 정말. 그럼 우리 이제 학도병들은 정말 애 많이 썼다. 예. 이제는 이제 빨리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아. 가족들 지켜라. 뭐 이런 예. 식으로 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전투에 또 참가를 또 했어. 예, 계속 참가를 했습니다. 계속. 그 제가 이제 한 가지 186분 중에요. 네. 무려 70여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셀 수 없는 분들이 말 그대로 행방불명 실종돼 버렸던 것이죠. 아. 예. 그런 상황에서 남은 학도병들이 난 집에 돌아가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야. 나를 계속 써달라. 계속 나라를 지키겠다. 나라를 지키겠다. 그래서 20분이나 네. 육군 부사관 학교, 예전 말로 하면 이걸 하사관 학교라고 얘기해요. 아, 그 100명 좀 남는 예. 그 학도병 중에서. 예, 20분이나 하사관 학교에 입교하셨다고 합니다. 아.
사실 이런 역사적인 얘기는 저는 처음 지금 알게 되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 저도 네네. 여기 이제 순천의 호남 호국 박물관에 와서 정말 여기 편지를 하나 제가 아, 예, 접수를 예.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실제 네. 그때 화개 전투에 네. 그 투입됐던 어허. 중학교 3학년 학생 15살 학도병이 15, 부모님에게 16살. 이 군사 훈련을 받고 네. 전투에 투입되던 날 네네. 어머님께 네네. 편지를 쓴 내용이라고 합니다. 중학교 3학년. 이분 실명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우근이라는 이우근. 학도병 분이십니다. 예. 그분의 편지를 네. 제가 우리 아무래도 네. 우리 저 최재원님께서 네네. 목소리가 좋으시니까 제가 읽으라고요? 예, 여기 있습니다. 아, 그 내용이 예, 가슴 아플 것 같은데요. 예. 어머니께 보내는 편지 이우근. 어머님,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10여 명은 될 것입니다. 저는 2명의 특공 대원과 함께 수류탄이라는 무서운 폭발 무기를 던져서 일순간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수류탄의 폭음은 저의 고막을 찢어놓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제 귓속은 무서운 굉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머님, 괴뢰군의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너무나 가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적이지만 그들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 더욱이 같은 언어와 같은 피를 나는 동족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좀 이제 생략을 해서 어머님, 어쩌면 제가 오늘 죄송합니다. 어머님,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좀 그 다음 읽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예. 저 많은 적들이 저희들을 살려두고 그냥은 물러갈 것 같지가 않으니까 말입니다. 어머님, 죽음이 무서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머니랑 형제들도 다시 한번 못 만나고 죽을 생각을 하니 죽음이 약간 두렵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꼭 살아서 돌아가겠습니다. 왜 제가 죽습니까? 어머님, 이제 겨우 마음이 안정이 되는군요. 어머님, 저는 꼭 살아서 어머님 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아유, 정말 눈물이 그래서 예. 우리 그럼 이 학도병 여러분이 또 그럼 마산 전투에 또 예. 투입이 되셨나요? 그렇게 시간 끌기에 성공을 해서 네. 화개에서 네. 시간 끌기에 성공을 하니 끝난 건 예, 아니고 바로 마산 전투에 다시 투입이 돼서 이제는 어느 정도 정비를 하고 다가왔던 국군 그리고 미군과 함께 드디어. 계속돼서 싸웁니다. 그나마 학생들이. 좀 이렇게 예. 지원을 받게 되니 예. 조금 안심이 안심이 좀 되긴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 사령관 하나가 어허. 비참하게 죽어요. 누구요? 예, 비참하게 죽어. 사령관이라면 이 그 마산. 제일 높은 전투를 이끈 예, 예. 장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장군이 죽어요. 네네. 예, 누구신가요? 그 최병덕이라고 합니다. 이 마산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예, 사령관이 전사하고 사령관이 전사하는 정말 드문 전투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네. 요는 이제 최병덕 사령관이 전사했고 뭐 마산 전투가 중요하고 당연히 중요하죠. 이 마산이 뚫리면 그냥 부산입니다. 그렇죠. 예.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 이것이 이제 전쟁 초기부터 다시 짚어봐야 합니다. 네. 서울을 어쨌든 사수하지 못했습니다. 국군으로서는. 그렇죠. 네네. 그래서 후퇴하던 이승만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신성모 장관이 네. 그 참모총장 최병덕 참모총장을 전격 경질합니다. 위에서 네. 잘 싸우지 못했으니까 잘 싸우지 못했으니 소위 그 책임을 져라. 그때 당시에 미군 총사령관이었던 워커라는 중장이 네. 중장입니다. 네. 워커 사령관이 볼 때는 네. 여기 지금 중요하다. 군인이나 장교가 한 명도 이 빈 사람이 없다. 어허. 열심히 다 싸우고 있다. 네네네. 그럼 오직 한 명, 어허. 최병덕 사령관만 지금 임무가 없다. 어허.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과 신성모 국방장관을 아주 강하게 설득하게 되죠. 네. 그래서 어허. 최병덕 중장이 너무나 이 중요성을 알고 이제 출동했던 것이죠. 아, 정말 최선을 다하셨겠네요. 최병덕 사령관이 첩보를 전해 듣기에 네. 이 외모 구별이 북한군하고 한국군하고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은 우리 민족. 그래서 네. 그 혹시 이렇게 대한민국 군복으로 갈아입은 스파이가 다수 마산 전투에 들어왔다라고 네. 하는 것을 첩보로 알게 됩니다. 아, 실제로 그런 일이 실제로 많이 전쟁에서 있었나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예. 그렇게 막 죽이고 이렇게 군복을 빼서 입은 예.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예, 해요. 굉장히 그래서 워낙 서로 정신없는 간에 전투고. 희생과 오해가 너무 많았다 그래요. 네네. 어허. 그러니까 이것부터 빨리 색출해야 된다 해서 네네. 전부 나를 따르라 하고 색출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거기에서 피격당합니다. 색출하는 과정에서 예, 색출하는 과정에서 진짜로 스파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영화 이제 같아요. 자기네들이 어허. 들킬까봐 네네. 최병덕 사령관을 쏘아 죽이고 도망간 거예요. 예. 저희는 예. 6.25 전쟁이라고 하면 뭐 떠오르는 뭐 키워드들이 있는데 예. 보통은 화계 전투라든지 뭐 마산 전투라든지 예. 보니까 설명 들으니까 이렇게 음. 굉장히 중요한 전투였는데도 불구하고 예. 역사적으로 잘 알려지진 않잖아요. 예. 그러네. 그럼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왜 잘 안 알려져 있죠, 저희한테? 예. 아주 일단 중요한데. 참 너무 이렇게 보니까 중요한데 네. 그때 당시는 일단 어허. 패배한 전투라는 거죠. 결국에 그러면은 예. 승패로 따졌을 때는 패배였나요? 일단 승패로 따지면 어찌됐든 패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아, 그리고 두 번째 사령관이 전투 죽으니까. 도중에 죽었다 하는 것이 이것도 영향을. 사실은 국군이나 미군에게는 음, 그다지 어떤 알려지- 뭐랄까 알리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렇겠죠. 예. 되게 안타까워요. 예. 왜냐하면 항상 결과가 과정보다 더 중요한데 예. 여기서는 과정이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 승패는 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끌어졌다는 거, 예. 그리고 학도병들이 이렇게 열심히 싸웠다는 거, 그것도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결과보다 더 숭고한 과정이 있었다. 이러다 제가 좀 관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네. 들어오면서 이 제2전시장에 호남의 영웅들이라고 해서 이제 모자가 3개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네네. 군인, 경찰, 그리고 학도병이 있었는데 들어올 때 너무 깨끗한 그런 모자였었는데 나가면서 입고 또 출구에 보니까는 전쟁의 흔적이 담겨져 있는 모자를 보면서 야, 정말 우리가 이 숭고한 정신을 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6.25 전쟁 70년이 지났지만 멈출 수 없는 게 학도병들의 유해 발굴이 있잖아요. 그 유해가 전사자들의 유해를 가지고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념을 해야 되거든요. 네. 2007년도에 국방부에서 유해 발굴 감식단이 조성돼 가지고 네. 만들어져서 이 학도병들의 유해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조사할 시즌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때에 한 화개장터 쪽 그 화개 전투로 추정되는 쪽을 감식을 하니 한 2m쯤 파고 내려가니까 네. 바로 유해들이요. 아, 진짜 지금 제가 말하면서도 기분이 좀 이상한데 학도병의 유해로 보이는 게 켜켜이 쌓여 있었더랍니다. 이렇게. 그게 뭐 10구가 쌓여 있더래요. 그래서 그 10구를 이렇게 보니 네. 여수공업고등학교, 네. 순천고등학교, 학생. 순천매산고등학교 소속의 학생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즉 학도병의 시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보니까요, 아, 정말 가슴 아팠던 부분이 있습니다. M1 소총을 이렇게 메고 탄창을 딱 이렇게 메고 있더랍니다. 네. 아, 그 유해 발굴이 있었어요. 예, 그 유해에 다 있더라는 네네. 거예요. 하나하나 보니까 다 똑같아서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실제로 한 발도 쏴보지 못하고 저 바로 예, 죽어버리는 그 포탄에 맞아요. 희생됐던 것입니다. T-34 전차를 소련제 전차입니다. 네. T-34 전차를 끌고 돌격해 들어오는 제 북한군 육사단을 보면서 그 고등학생들이 그 여수고, 여수공고, 순천고, 매산고 학생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제가
진짜 그걸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요. 세상에 그리고 자 뛰어라 올라가라 쏴라 하겠지만은 뭐 죽는 줄도 모르고 아마 총도 쏠 줄 죽었을 모르는 거예요. 거지. 총도 한번 쏴보지 못하고 쏴보지 못하고. 바로 죽었다는 것. 그래서 이 6.25 때 이 학도병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의지를 꺾지 않고 항전했는가. 그것이 부산이라고 하는 임시 수도를 네. 지켜낸 아하. 하나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네. 제가 지금 우리 청소년 세대들에게 알려야 정말 이거를 정말 알리고 싶습니다. 아. 알려야 필요가 이 있어요. 숭고한 마음, 네네. 이 애국심, 이 희생정신, 네네.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항복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싸워야지. 끝까지 싸운다라고 하는 네, 그 그렇죠. 마음, 이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이 사람들이 그 압도적인 장비 속에서 네. 그렇게 싸웠다라고 하는 것, 청소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네. 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함께하면서 70년 전 한국전쟁 이 지역의 호남의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학도병들에 대한 어떤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영예가 재고돼야 되는 날이 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 바로 호국 영웅들의 피와 땀의 결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네. 네, 사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동기사랑, 나라사랑이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나라사랑이라는 말 쓸 때마다 뭔가 호남 지역에 희생을 하신 그 학도병들이 생각은 날 것 같아요. 네. 정말 네. 오늘 이 두 분 말씀을 방금 들으니까 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설명을 잘한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이 학도병들에 대한 정말 이 뜨거운 마음이 다시 올라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 어떤 경우에도 민족을 우선시한다는 것, 이것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말 잘 사용하고요. 네. 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상식적으로 한국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네, 뭘까요? 뭘까요? 네. 바로 우리의 이러한 역사들을 어허.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인식했던 이 시간, 오늘 호남 호국기념관에서 함께 해봤습니다. 저희 다 같이 인사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도 차렷, 경례, 애, 국!